나에게 레시피를 맞추다. 레시핏. 안녕하세요. 레시핏의 발표를 맡은 최정호입니다. 요리를 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 레시핏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리를 해본 누구나 겪었던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성과 운영 계획을 보여드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지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리를 자주 하시나요? 주로 어떤 음식을 만드시나요? 질문을 바꿔 집에 있는 재료로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음식 이름을 안다면 레시피를 검색하면 되지만 가진 재료만으로 가능한 요리를 찾는 건 어려웠을 겁니다. 레시피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꼭 한두 가지 재료가 부족해서 추가로 재료를 구매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구매하거나 요리하고 남은 재료는 어떻게 될까요? 1, 2인 가구는 요리하는 양이 적고 그 빈도수가 불규칙해서 재료가 쉽게 방치됩니다. 대학생 100명에게 한 설문을 통해 요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겪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시피를 보고 재료를 구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가진 재료만을 활용하는 레시피 추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에게 핏한 레시피를 추천해준다는 의미로 아이템명을 레시핏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어서 레시핏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핏의 핵심 두 가지는 맞춤형 레시피 추천 서비스와 P2P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먼저 저희가 고안한 레시피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앱을 시작하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등록된 재료의 조합으로 완성할 수 있는 레시피 목록을 검색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띄우지 않은 레시피 중 가지고 있는 재료로 대체하여 완성할 수 있는 레시피가 존재하는지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설탕은 있지만 올리고당은 없는 경우 올리고당이 필요한 레시피는 검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요리에서 설탕과 올리고당은 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 단계에서는 올리고당이 필요한 레시피까지 검색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가진 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추가할 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제시합니다. 추가할 재료의 가짓수를 사용자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많은 재료를 요구하는 레시피가 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그림과 함께 저희 앱의 구동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앱의 사용자는 랍스타, 치즈, 버터, 감자, 칠리소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가 재료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상단의 레시피 탭을 누르며 사용자가 있는 재료만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왼쪽 그림에 나온 것처럼 랍스타, 치즈, 버터를 활용한 치즈 랍스터에 관한 레시피와 랍스타, 감자, 칠리소스를 활용한 프라이 랍스터에 대한 레시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즈 랍스터의 자세한 레시피를 보고 싶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타난 네모 상자는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은 재료를 구분한 것입니다. 실제로 요리를 하다 보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홍고추나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는 청양고추가 대표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 있는 재료들이 없더라도 해당 레시피는 리스트에 나타나게 됩니다. 목록 아래에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요리 순서와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가 재료 탭을 눌러보겠습니다. 추가 재료 탭에서는 사용자가 있는 재료에서 추가로 재료를 구입하면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나타냅니다. 나열되는 순서는 추가 재료의 가짓수가 적은 레시피를 우선으로 표시합니다. 다운표 항목에 추가로 필요한 재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터치하게 되면 새로운 탭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는 방울토마토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P2P 거래글 뿐만 아니라 저희 앱과 제휴를 맺은 지역마트에서 방울토마토를 싸게 판다는 정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P2P 거래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P2P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왼쪽 그림처럼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합니다. 이곳에 자신의 요리법을 올리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또한
요리 후기글에 게시하고 댓글에 다는 등 소통 예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P2P 거래는 이와 같이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 범위 내의 게시글만 볼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필요 이상의 재료를 더 비싼 값에 구매하거나 남은 재료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P2P 거래 커뮤니티상에서 인근 거주자들과 1대1 재료 교환 및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처럼 공동구매를 위한 인원 모집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사용자 재료에 딱 맞는 레시피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추가 재료 구매를 위한 거래망을 구축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지금부터는 레시핏의 사업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과 한경 비즈니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 2인 가구의 비율, 소비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후에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MZ세대의 직접 조리 비중이 증가하고 아울러 집밥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고 있는 소인 가구 시장을 겨냥하여 저희 아이템에 대한 기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P2P 아이디어의 100명 중 60명이 맞춤형 레시피 추천 기능에 89명의 긍정적인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사업 운영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레시피 오픈 API를 이용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속적인 레시피 업데이트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SNS 홍보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가 늘어난다면 저희 앱의 이점을 어필하며 지역마트, 쇼핑몰, 쿠킹클래스 광고주와 제휴를 맺을 것입니다. 저희 앱 사용자가 거주하는 위치를 기반으로 식재료를 구매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역마트와 제휴를 맺을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앱 사용자들은 요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1대1 요리 강습 플랫폼에 어필하며 광고 및 제휴 문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근방의 저렴한 식재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1대1 튜터를 통해 다양한 요리를 배우는 서비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광고 수입으로 더 많은 요리 데이터를 마련하고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도 제휴를 맺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왼쪽 그림 아래에 지역마트와 제휴를 맺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 하단은 1대1 요리 강습 플랫폼에 배너 광고를 띄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사용자는 집에 있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의 방치와 소량 구매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레시핏의 P2P 거래는 사용자의 불필요한 낭비를 절감해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스마트 냉장고와 같은 첨단 기기와의 연동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수요를 잘 충족하는 저희 레시핏은 레시피 업계 최고의 커뮤니티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 있습니다. 식재료 중고거래를 사용자들이 흔쾌히 하려 할까요?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어차피 나가서 사오는 거 대형마트 가서 한 번에 많이 사오지 않을까요? 네, 물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류, 수산물을 제외하고 당근이나 감자, 양파, 마늘과 같이 비교적 손상이나 상함이 덜한 재료만들을 거래하도록 제한할 것입니다. 또한 구매자가 재료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만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많은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마트에 가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고 소량으로 살 수 있는 식재료 중고 거래를 애용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구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반에는 사용자끼리 각자 알아서 분배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앱의 규모가 커지면 이 부분도 지역마트와 제휴를 맺을 계획입니다. 합의를 맺은 마트에 공동구매 보관함을 마련하게 하고 신원 확인을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구매자들이 가져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재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대체된 재료의 함량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요리 분야 서적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재료를 정합니다. 이때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료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첨가 비율을 알아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재료를 대체했을 때 적절한 함량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당신에게 핏한 레시피를 추천하다 레시핏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